오늘 오전 샌디에고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LA 일대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수백억 달러의 내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례 없는 압박이 더해지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홍역 환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5%는 텍사스주에서 보고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신분 도용과 금전 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FDA가 위조된 오젬픽 주사제 수백 개를 발견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를 돕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혼란이 벌어진 스마트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또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정상회담. 여기서도 관심은 관세 문제에 쏠렸습니다. Yesterday you mentioned short-lived product exemptions. Which specific products are you considering?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제품을 묻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조만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속품에 대해 모종의 유예 조치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를 놓고 벌어진 혼란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국의 상호 관세 제외 공고 이틀 후 트럼프가 면제가 아니라 품목 관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빚어진 혼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최고 경영자와 대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up.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관세대전 확전 와중에 베트남을 찾아간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비난 아닌 비난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blame China. I don't blame Vietnam. That's a lovely meeting. The meeting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scr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중국의 반격 조치 가운데 하나인 첨단 기술 원자재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백악관은 우려와 함께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한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혼선과 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기고에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와 공급망의 안정,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환경을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하노이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서면 연설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과 함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베트남의 5G와 인공지능, 녹색 발전 등에서 협력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베트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세계 철도 노선 구축과 스마트 항만 건설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럼 서기장도 중국이 베트남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며 중국과의 철도 연결 등 양국 협력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양국 협력을 위해 40개 부문에 합의할 계획이며 철도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오는 금요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주변국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외교 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한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LA 일대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8분쯤 샌디에고 줄리안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마일로 흔들림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서 느껴졌고 지진의 영향으로 선반위 물건이 떨어지거나 책이 좌우로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standing in my office and I got the notification a couple of seconds before I felt it. I was actually supposed to be in class. I was asleep in my car, but it woke me up and I got the alert on my phone. I just thought it was like a big truck or something, but apparently it was like a 6.0, 5.3. Still big, still scary. It was just like shifting, just big shift. I was in the car, so there was no like point of reference because I was outside, but still. I can imagine like actually being in the building. It's been a while since we had like a big one. 당국은 첫 지진 이후 3.0 여진이 7차례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에 대한 보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가 전례 없는 재정 압박 속에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티가 내년에 사용할 예산 규모는 479억 달러로 캔자스와 몬태나, 버몬트주 예산을 합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는 전례 없는 재정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산불 복구에만 10억 달러,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도 약 40억 달러나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카운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각 부서 예산은 평균 3%씩 줄이고 공석인 310개 자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원 해고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통과시킨 홈리스 세금, 이른바 메저 A 수익 약 11억 달러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5억 달러 이상은 홈리스 지원 서비스, 그리고 3억 8천만 달러는 저소득층 주택 마련, 나머지는 각 지역 도시와 기관에 나눠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일 화요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6개 주에서 집단 발병이 확인됐으며 텍사스주가 전체 확진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41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6살과 8살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1명이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58건의 확진이 보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캔자스와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등지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CDC는 텍사스에 대응팀을 다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저하가 이번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0년 홍역 박멸을 선언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백신 기피 현상으로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발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신분도용과 금전적 사기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앞으로 전화로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면 사기 가능성을 자동으로 점검하게 되며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로 직접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가 수혜자의 정보를 도용해 금전을 빼돌리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회보장 입금 사기의 40%가 전화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정책이 잦은 수정과 번복을 거치면서 혼란이 커졌고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이 끊길까 봐 사무실로 몰리거나 전화 문의를 쏟아내는 등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현재 전체 전화 신청 약 450만 건 가운데 7만 건 정도가 사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롱비치시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롱비치시 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14일 시 웹사이트와 네트워크에 해킹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들의 생년월일이나 신용카드 정보, 의료 데이터, 사회보장 번호와 운전면허 등의 특정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유출된 정보가 사용됐거나 신원이 도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사회보장 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구디어 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2시쯤 빌리지 블러버드와 왓킨스 스트릿 인근에서 14살 여학생을 강제로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학생은 극적으로 탈출했고 학생의 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과학수사대는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실제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realistic to use with AI. I did not even know that that was a thing. And I think it's amazing to be able to do that because then it makes it real and helpful to be able to identify somebody you may know. 현재 수배 중인 남성은 50에서 60대 남성으로 푸른색 눈과 갈색 머리를 갖고 있으며 키는 6피트, 체중은 200파운드 정도로 묘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으며 AI로 제작된 몽타주가 용의자 식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와 체중 감량 치료제로 인기 있는 오젬픽의 위조 제품이 다시 적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노보 노디스크로부터 통보를 받고 지난 3일 수백 개의 1mg 위조 오젬픽 주사제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9일에는 일부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품은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재판매업체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DA는 아직 해당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용 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에도 위조 오젬픽이 대량 적발돼 수천 개가 회수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전 포장에 표시된 품번과 제조번호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를 포함한 여성 6명이 성공적인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에서 진행한 이번 우주 비행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텍사스주 베논에서 출발해 약 10분간의 우주 비행을 마친 후 귀환했습니다. 이번 비행의 우주선은 뉴 셰퍼드호로 34만 6천 피트 이상의 고도까지 상승해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우주선에는 케이티 페리를 비롯해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 CBS 방송 진행자 게일 킹 등 총 6명이 탑승했으며 미국에서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는 62년 만입니다. You guys, I have to tell you, look at the moon.
I feel super connected to love. So connected to love. I think this experience has shown me you never know how much love is inside of you, like how much love you have to give, and how loved you are until the day you launch. 블루 오리진은 우주 비행에서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자 이번 여성 전용 비행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주 여행의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도주한 위스콘신주 고교생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17세 고등학생 니키타 카삽은 친모와 계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1급 살인과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후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수사관 진술서에 따르면 카삽은 신나치 사상에 심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고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화약 등을 구입하며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그가 계획을 실행하려면 금전적 수단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우로스는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미국의 에이테큼스나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보다 작전 반경이 넓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메르츠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3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을 심각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강력한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메르츠 대표가 좌우 대연정 체제 속에서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만큼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실제 타우로스 제공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 부담으로 샴푸나 샤워젤 같은 위생용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IFOB가 성인 4,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생용품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기본적인 위생용품 구매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1명꼴로 샴푸와 치약, 샤워젤 구매를 중단했고요. 응답자의 15%는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FOB는 위생 빈곤이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 등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형사재판에 첫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2분 동안 셀프 변론을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 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파면하면서 인정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처럼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는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것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 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윤 전 대통령 진술 중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를 방문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규칙에 반발하면서 경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손바닥만한 인공지능 칩을 들고 살펴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당내 경선 첫 행보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미래 산업에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한국형 엔비디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분야 핵심 자산인 그래픽카드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계승을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란 소굴인 용산을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서울과 세종 공동집무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경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을 뒤쫓는 비명계 3인의 4파전 구도는 경선 시작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권리당원 비중을 절반까지 반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김두관 전 지사가 특정 후보, 즉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 경선 전통이 깨졌다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국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공략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대선이라며 야당과 당내 경쟁 주자를 동시에 겨눴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3세판 마지막 도전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사형수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직권하면 반드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을 찾아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고 부산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대선 직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거라는 친한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거쳐 22일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길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함께 보시죠.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걸까요? 비틀거리며 주택가를 걷던 남성이 다짜고짜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들의 시비를 겁니다. 마주오는 차량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남성은 한 트럭 창문에 손을 넣어 기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더니 급기야 운전석 문을 거세게 내리치는데요. 기괴한 남성의 행동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용했던 주택가를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만든 원인은 바로 대마초였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발견했고요.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나 양성 반응. 이 남성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량이 진입합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데요. 그 순간 뒤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데요. 설마 했는데 네, 맞습니다. 차량 사이 비좁은 틈을 뚫고 뒷차 운전자는 추월해서 꾸역꾸역 성공해내고 마는데요. 깜짝 놀란 앞차 운전자에 비해 뒷차 운전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갈 길을 쌩 가버립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살다 톨게이트 추월은 처음 본다.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런 사람들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일까요? 최근 일본 온라인에선 쌀값 급등 때문에 한국에서 쌀을 사왔다는 여행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연인데요. 자신의 중년 주부라 소개한 일본인 A씨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한국을 거치며 백미 4kg과 현미 5kg을 구매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에선 쌀 10kg이 8,000엔이지만 한국은 3,000엔 수준이라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이후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구입한 쌀을 신고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쌀을 들고 오느라 무거웠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며 후기를 전했는데요.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쌀값이 비싸졌지만 정부가 정확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원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챗 GPT를 이용해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만드는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번엔 지브리 열풍을 대체할 정도로 새로운 유행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플라스틱 상자 속에 손흥민 선수의 모형 인형이 들어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인형도 보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바비코어 스타일의 이미지인데요. 원래 바비코어는 바비 인형이 입을 법한 느낌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최근 챗 GPT를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을 바비 인형으로 변신시키는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원하는 인물의 사진을 준비한 뒤 챗 GPT의 포장 형태와 액세서리 등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보니 SNS에는 유명인들의 모형 인형 이미지가 줄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변기 안에 달걀을 잔뜩 넣더니 색소와 베이킹소다, 식초를 붓고 달걀을 알록달록하게 염색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부활절 달걀 염색 영상인데요. 올라온 지 6일 만에 조회수가 680만을 넘었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서 빗발친 댓글,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달걀을 염색한 건 좋은데 바로 변기 안에 넣었다는 게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음식을 세균이 득실되는 변기에 넣을 생각을 하느냐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해당 인플루언서는 부활절 달걀을 먹는 줄 몰랐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고요. 주방에서 달걀을 염색하려다 조리대가 엉망이 됐는데 변기는 얼룩져도 상관없어 그곳에서 작업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힘없이 누워있는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핥아줍니다. 수컷 고양이 레지와 암컷 강아지 몰리인데요. 어떤 사연이 종이 다른 이 둘을 이렇게 애틋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몰리가 숨을 거두기 전 가족들이 남긴 모습인데요. 레지가 몰리를 꼭 끌어안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모습이 오랜 시간 동반자였던 친구를 보내기 아쉬워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애틋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라며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통사고가 날 때 변호사님 어떻게 차 데미지가 4,000불밖에 안 나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1 million, 2 million, 5 million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공의 스토리를 받아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비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고가 나는 형상서부터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내가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아프다는 거를 처음부터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서 secret이 나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앞으로 나오는 exaggerated 된 pain and suffering이 들어와서 나오는 겁니다. 치료는 교통사고에서 에브리지는 9개월서부터 어떨 때는 2년까지 갑니다. 데미지가 4,000불만 나왔다고 해도 그 순간에 내가 3초라도 검해졌다. Loss of consciousness. 내가 그 순간에 너무 임팩이 심해가지고 깜빡했다. 하면은 거기서 앞으로 9개월, 1년 후에는 brain traumatic injury로 갈 수가 있는 거입니다. 임팩이 있었다. 그 순간에 내 몸이 앞으로 가가지고 목하고 등이 아팠다 하는 결과에서는 4개월, 6개월 후에는 spinal cord injury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nerve damage가 있을 수가 있고 dislodgement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뒤에 와서 박아서 임팩트가 4,000불이라고 해서는 그 순간에는 몸이 그렇게 심하게는 안 아팠다고 해도 앞으로 4개월, 5개월 지나가서는 되게 심각한 아픔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형상에서부터 나오는 아픔, 깜빡했습니다. 갑자기 껌껌해졌습니다. 몇 초분은 우리가 내가 신경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앞으로 가면서 잠을 잘 때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numbing, 손에서 지립니다. 다리에서 지립니다. 이는 형상들을 꼭 나타나면은 기록을 해놓고 치료를 받는 거가 키 포인트에 큰 협조를 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4,000불 데미지, 5,000불 데미지에서 어떻게 해야지 future damage suffering이 1 million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같이 얘기는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